발로 걸어다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왔다. 손으로 글자를 쓰던 시대는 지나가고 타자기로 찍는 시대가 왔다. 20세기 스피드 시대에 기계를 먼저 이용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다. 국산 한글 타자기 프린스 5 단돈 29,800원. 10개월 월부지 35,000원. 공병호 타자기 주식회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 소장 그레나드입니다. 제 옆에는 어김없이 저희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유령공학 전문가이자 총각기신 권위자 도포이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팟캐스트 변칙현상연구소에서는 저희가 지난 20년간 연구한 변칙현상 파일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주변에 변칙현상을 목격하셨거나 경험하신 분들은 anomaliesresearchlab@gmail.com으로 연락 주시고 저희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변칙현상으로 판명된다면 저희 비상근 연구원으로 임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박사님, 저희 오늘도 오늘도 여기 없이 이 시간 역행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약간 기계. 첫 기계, 거의 기계 시초죠? 최신식이죠, 그래도. 네. 최신식이죠. 이제 발로 걸어다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온 것처럼 손으로 글자를 쓰는 시대는 지나갔다. 누가 손으로 글씨를 씁니까? 그죠? 맞습니다. 요즘은 당연히 타자기로 찍어야 된다. 그죠. 요즘은 타자기로 찍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20세기 스피드, 20세기? 20세기 스피드, 네? 맞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기계를 먼저 이용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다. 이건 솔직히 지금도 통용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아, 맞습니다. 옛 사람이나 뭐 지금 사람이나. 지금도 많이 대체가 됐을 거예요. 이 타자기가 많은 인력을 대체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거래 가서 이제 공병호 타자기 주식회사 저희 스폰서 감사드리고 주소는 서울 종로 1가 그리고 전화번호는 어디부터가 전화번호인지 모르겠는데 72-3087-2945입니다. 전보이겠죠? 전화번호가 전보겠죠? 그때 전보겠죠? 전화가 있었나? 60년대 같은데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뭐 한번 해보시고 걸어보시죠. 네. 걸어보세요. 전보기가 있다면 네. 찌지직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을 이제 건강과 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저희가 특별히 공지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가을이잖아요, 날씨가. 슬슬. 지금 특히 오늘은 비가 온 뒤로 엄청 쌀쌀해졌죠. 근데 이 계절, 연중에서 이 즈음만 되면,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도포이 박사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아, 맞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는 가장 주의해야 할 게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알겠지만, 덜 익은 단감을 주의해야 합니다. 덜 익은 단감. 여러분이 인생을 끝장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대 정도 파열되고. 인대가 파열됐죠. 인대 파열되는 선에서 딱 심하게 쳤지만. 늘어난 게 아니라 파열이 됐죠. 그죠? 파열이 됐죠. 지금도 파열이 돼 있어요. 네, 때는 이제 2019년이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도포이 박사님이 술을 왕창 마시던 시절에 저희가 이제, 신림에서 이제 가볍게 맥주를 몇 잔 하고, 봉천에 이 전설이 등마루, 저번에 얘기를 드렸죠. 등마루라는 이제 서울의 최고의 막걸리를 파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또 골목길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림에서 골목길을 쭉쭉 따라가고 갔는데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도포이 박사님, 제 시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도포이 박사님이 갑자기 하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하는 새끼지 이거? 그랬는데 도포이 박사님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내리막이 상당히 급한 골목길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뭔가를 밟고 딱 넘어졌어요. 그냥 제 그때 생각은 그냥 넘어진 거였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했는데 덜 익은 감이 있었던 거죠. 덜 익은 감이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접질린 거겠구나 하고 그냥 저희는 술을 마시러 가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 걷지를 못했죠. 그래서 제가 부축을 해주고 결국은 택시까지 타서 갔죠. 지하철 한정거장인데 택시 타서. 근데 보통 그 정도로 걷지 못하면 병원에 가는 게 정상인데. 맞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든가 아니면 집으로 가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막걸리를 마시러 왔다. 그쵸. 저희가 그때 눈이 돌았었나 봐요. 맞습니다. 그날은 꼭 먹어야 된다는 의지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픈 다리를 저 한쪽에 올리고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죠, 열심히. 근데 이제 좀 아파갖고 죽으려고 하기 시작했다. 냉찜질도 했어요. 그쪽 아주머니께서 얼음을 갖다 주셔서. 온찜질을 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거지만. 그쵸.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다리를 올리고 술도 마시고 거기서 또 이제 그 막걸리집에서 이제 윤경정 아저씨라는 이 정치불명 아저씨도 만나서 그날 밤 바로 친구 먹고 도원결이 맺고 그리고 도포이 박사님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화장실을 못 가니까 제가 한쪽에
제가 도포이 박사님 파란 쪽 잡고 윤경종 아저씨가 파란 쪽 잡고 그래서 화장실까지 바래다주고 뭐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날 밤이 진행되는 동안 다리는 점점 더 심각하게 아파지고 결국은 응급차까지 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한시도 틀리지 않았네요. 그 좀 응급차를 타고 개쪽팔리게 응급차를 타고 술자까지 응급차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지병원에 가서 응급실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만 인대가 파열이 됐다. 그런 진단을 받았죠. 뭐 하다가 이제 왔냐. 막걸리 잔뜩 쳐마시고. 예. 그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모든 게 다 덜 익은 단감 때문이었죠. 만약 단감이 잘 익었다면 그럼 그냥 퍼석하고 끝났을 거예요. 뭐 그래봤자 미끄러지는 정도? 그렇죠. 그냥 밟으면은 부서지니까. 네. 익었으면은. 덜 익은 애는 이제 덜 익은 애들은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바깥 부분은 좀 물렁물렁한데 안쪽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갖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인대가 파열됐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과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봉사활동으로 과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갈 때마다 그럽니다. 단감 조심하라고. 저번 주에도 말했어요. 단감 조심해라 얘들아. 단감을 조심해야 된다. 내 친구는 그거 마시고 그거 밟고 인대가 파열됐어. 그러면서 매 가을마다. 맞습니다. 인대가 파열된 정도로 끝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단감이 북에서 보낸 간첩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위험한 무기라. 변칙적인 단감이었죠. 변칙적인 단감. 맞습니다. 네, 굉장히 변칙적이었죠. 저희 변칙현상연구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택가, 이 감나무가 보통 안에서 좀 마당이 있는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감나무를 꼭 하나씩 기르거든요. 국물 나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뭐 열매가 생기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이 위험성을 모르고 키운다는 점. 꼭 담벼락 바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보도블록에 한두 개씩 떨어져 있어요. 그거 보면은 있네 하고 하지 마시고 큰일 났다. 그 계절이 돌아왔구나. 이러셔야 됩니다. 최대한 돌아가셔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덜 익은 단감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을 이런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오늘이 하남자 하늘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남자 하남자 하늘은 저희 양양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시고 서핑을 하고 계신 하늘이 그 하남자스러운 치부를 낱낱이 밝히는 코너입니다. 근데 이 새끼가 오늘도 안 왔어요, 그죠? 그렇죠. 오늘은 오겠다 그랬어요. 오늘은 확실히. 꼭 오겠다. 꼭 오겠다 그랬는데 오늘은 갑자기 와갖고 오늘 한글날 연이라서 레스토랑을 열어야 돼서 12시쯤 넘어서 가야 되는데 괜찮냐? 12시 넘으면 화요일이죠. 미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또 핑계를 대고 또 안 오죠. 6주 연속으로 지금 파토를 내고 있습니다. 그죠? 진짜 네.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이 제정신이 아니죠. 네. 나라 팔아먹을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남자적인 치부를 저희가 또 이제 드러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얘기죠. 고등학교. 맞습니다. 저나 이제 도포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인원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죠. 맞습니다. 네, 인원고등학교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변칙적인 학교지만 하늘이 존재는 여기서 이제 또 상당히 변칙적이었다. 이 중에서 또. 그죠? 그렇죠. 약간 주축이었죠. 변칙의 주축. 뭐 이상한 짓을 혼자서 당한 것 같은데 뭐 부셔 먹고 뭐 선생님 앞에서 뭐 팬티 벗고 뭐 그랬죠. 도포이 박사님은 고3 때 문과가 아니라서 모르셨구나. 율리쌤 앞에서 피체육복을 입는다고 율리쌤한테 팬티를 보여준 거예요. 율리쌤 아시죠? 그 좀 나이 있으신 여성분이잖아요. 네네네. 앞에서 그냥 체육복 다음 시간 체육이니까 체육복 갈아입겠다고 팬티 벗고 이러는 거예요. 범죄자 새끼네요. 팬티를 벗은 게 아니라 팬티에 보이도록 바지를 갈아입는다고. 여전히 이상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벌 좀 잔뜩 야단 맞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범죄자 새끼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창현 나이스샷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유명한 일화죠. 유명한 일화죠. 인원고 나온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때는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모두. 근데 이제 겨울이었죠. 맞습니다. 겨울이면 이제 밖에 눈이 쌓이지 않습니까? 12월쯤에. 맞습니다. 그때 또 눈싸움을 하게 돼 있죠. 국룰이죠, 고등학교.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하늘이가 여친이랑 헤어진 상태였어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 그죠? 일종의 근데 앙금이 남은 상태였나 봐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친구들끼리 열심히 눈싸움을 하는데 하늘이 전 여친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제 창윤이라는 친구가 던진 그 눈뭉치에 맞은 것이죠. 그쵸. 겨냥해서 던진 거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놀다가 잘못해서 간 건데 그래서 어떤 실수였죠. 실수로 이렇게 하늘이 전 여친이 눈 떠 맞았는데 근데 그걸 보고 있던 하늘이가 뭐라고 했냐? 창윤 나이스 샷!
이랬던 거죠. 진짜 하남자스럽네요. 진짜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지 그 상황에서 자기 아무리 전 여친이라지만 전 여친인데도 네. 아니 그래도 그거는 조금 심하죠. 사람이 맞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나이샤까지 해가지고 결국 이제 학생부를 갔습니다. 학생부를 천민이 갔냐? 아니요 하늘이 갔습니다. 하늘이 가서 학생부 열리고 그리고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하늘이 하남자적인 행태를 한번 하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뭐 에피소드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 맞습니다. 네. 하늘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뭐 불만 있으면 연락 오세요. 한번 와서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좀 제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좀 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 맞습니다. 저희가 또 술하면 또 둘째가 그러면 서러운 듀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마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당시 대학생 신입생이었고 도포이 박사님이 이제 저 군대에 있을 시절에 휴가를 나오셨죠. 아, 맞습니다. 그죠. 그 변칙적인 부대에서 근무하시다가 휴가도 나오시고 그 해에 술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마셨어요. 평생 먹을 걸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먹었죠, 거기서. 그때 하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저희가 보통 이제 술을 딴 데 가서 먹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술 잔뜩 먹고 끝나기 때문에 막차가 끊기는 곳을 갈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보통 그렇습니다. 반경 7km 이내. 걸어서 갈 수 있는 반경 그렇죠. 70km, 7km 정도는 걷죠. 7km 걷죠. 뭐 저희가 지금 저희가 그때 관악에 살았는데 그때 뭐 노량진까지는 뭐 충분하다. 걸어서 올 수 있으니까 5km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관악에서 술을 마신단 말이죠. 그쵸. 끝나고 집에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그 당시에도 이제 가운데 과천 시민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관악이 좀 되게 우범 지역이나 뭐 좀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도 많았지만 그런 건 저희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좀 마라톤 형식으로 마시죠. 일종의. 미친 놈들인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술 많이 마신다는 사람이 단거리 달리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잔뜩 마시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토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술 마신다 그러면 저녁 5시쯤 만나요.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술 마시기 시작해서 한 새벽 2시까지 마신다.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한다? 졸라게 걷는다. 진짜 맞아요. 많이 걷죠. 한 3km는 걷는 것 같아요, 최소. 그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저는 술집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끝장을 보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마시고 한 3km 걸어서 딴 데 갔다가 거기서 마시고 또 한 2, 3km 걸어서 딴 데서 갔다 마시고 또 잔뜩 걸어서 낙선대공원 갔다가 거기서 또 노상으로 마시고 그런 식이죠. 근데 보통 이제 한 식당에서 먹는 정도가 네. 보통 한 회차에 회식에서 먹는 정도예요. 그렇죠. 회식 한번 하고 또 가서 2차를 하는데 2차 하는 동안에 이제 엄청 걷기 때문에 또 이제 배도 꺼지고 술도 좀 깨고 그럼 또 마시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쵸. 죽으려고 작정을 했었죠. 미친놈들이죠, 사실. 생각해봤을 때. 정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여기 있죠. 여기 있었죠. 최근에는 이제 저하고 이제 도포이 박사님이 이제 술을 안 마십니다. 저희 이제 연구소 회식할 때도 이제 술은 빠져있죠, 다. 맞습니다. 이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이제 도포이 박사님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허리가 완전 그냥 아작이 나셨기 때문에, 그 다른 이유로, 술이랑은 상관없는데, 다른 이유, 술 마시기 좀 그렇고, 저도 이제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 변칙현상 연구소 회식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지만, 술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술을 마실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굉장히 변칙적인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쵸. 이제 남들은 평범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많이 겪었죠. 아무래도. 평생 한 번 경험해보기도 힘든 뭐 그런 일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뭐 변칙적이라면 굉장히 변칙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변칙 현상입니다. 제목은 그레나딘과 도포이 알코올 어드벤처.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 얘기입니다. 저 얘기. 맞습니다. 박사님 아시겠지만 제가 취미로 목공을 좀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목공으로 이것저것 만들죠. 의자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그렇죠.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하는데 근데 일단 뭐 보통 저녁에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날도 이제 일 끝나고 저녁에 이제 공방이 있어요, 제가. 네. 맞습니다. 공방이 있어서 이제 공방 가갖고 이제 톱으로 열심히 뚝딱뚝딱 만들고 있었어요. 그 당시 벤치를 하나 만들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톱을 썰다가 제가 실수로 제 손을 썰어버린 거예요. 아유. 그 톱이 탁 튀는 바람에 제가 손을 이렇게 그 마디 부분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권 너클. 맞습니다. 너클 부분이 탁 튀어갖고
그래갖고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살만 조금 일어나와 있길래, 살만 그냥 하얗게 일어나와 있길래, 그냥 살짝 스쳤구나 했는데, 보니까 하얀색이 보이는 거예요. 또 정권 부분에. 그래갖고, 엄지손가락 정권 부분에. 그래갖고, 이게 뭐지? 그래갖고 손가락을 픽픽 움직여봤더니 하얀색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딱 알았죠. 아, 이게 연골이라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갑자기 피가 울컥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네네네. 피가 좀 늦게 나오더라고요. 하얀색이 먼저였어요. 피가 이렇게 울컥 나오는 거예요. 그래 딱 그 보고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는 그 밴드 닥터로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밴드 닥터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된다 해서 이제 그 아픈 손을 부여잡고 응급실을 갔죠. 그 당시 저희 주변에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응급차를 탄 건 아니고 제가 직접 갔습니다. 이게 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싸매지고 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고, 리셉션에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직원한테 가서 갔죠. 그때 가서 갔죠. 근데 직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손에서 피 철철 흘리고 있고, 거지 넘쳐갖고 지금 철철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래갖고 진짜 개빡쳐갖고, 진짜 어떻게 오긴 어떻게, 맹장 때문에 왔겠어요? 막 이러려고 했다가, 그래갖고, 손 딱 보여주면서 왜 까요? 이러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라고 하시길래, 그래갖고 기다렸죠. 잔뜩 기다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응급실인데. 피 철철 흘리는데, 그래갖고 좀 피곤하고, 이제 피 좀 흘렸으니까 힘도 빠지고 그래갖고 있는데, 저기 불 꺼진 복도에서, 이상 아저씨가 걸어오는 거예요. 청소분가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뚜벅뚜벅 걷더니만 응급치료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제 이름 부르더라고요. 그레나딘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아저씨 의사였던 거죠.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이 이걸 딱 보더니만 심줄이 끊어졌어. 큰 병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들으려고 10분 기다리신 거예요? 그거 들으려 10분 기다려요. 그 압박붕대 하나 감아주더라고요. 큰 병원 가라고. 그래갖고 좀 겁을 먹었죠. 힘줄이 끊어졌더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평생 남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설명을 거기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이제, 압박붕대를 하고, 이 병을 나왔죠. 병을 나와서 이제 택시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큰 병원까지. 네. 그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근데 비도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한 손에 들고 있었고, 가방 있죠, 한쪽 손엔 붕대 감았죠, 우산 있죠, 이러니까 택시를 잡기 너무 힘든 거예요. 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택시 하나 잡혔거든요. 들어가자마자 택시 기사님 하는 말이, 손을 번쩍 들어야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붕대 감은 손을 쭉 보여드렸더니만, 제가 손이 이래서요. 그랬더니 기사님, 이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버쓱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7반을 꿰매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왔죠. 근데 그게 붕대가 일주일 갔거든요. 그동안 이제 어떻게 했냐. 원래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원래 안 마시는 게 좋죠. 일주일 동안 안 마셨지만, 그때 계속 안 마시는 게 좋죠. 하지만 저를 만나버렸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도포이 박사를 만나는 바람에, 그때 우리들은 이제 술에 굶주린 일종의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죠. 야, 다쳤으면은 술을 먹어서 소독을 해야지. 그렇죠. 이제 유령공학과, 그래도 이과인데, 그거를 이제 졸업하신 도포이 박사님께서, 유령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도포이 박사님께서의 과학적 논리는 손을 다쳤으면 술을 마셔서 소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상식이죠, 이건. 유령공학과에서는 정확한 상식입니다. 그걸 듣고 생각했죠.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또 왕창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부터는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구역 낙성대 이쪽 있잖아요. 맞습니다. 봉천 신림 이쪽은 마개라서 저희는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죠. 등마루 그때도 어쩌다 한번 간 거고.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 쪽에서 핫플레이스가 뭐냐? 낙성대공원. 낙성대공원. 자유도 있고. 맞습니다. 저희는 몰랐는데, 제가 아는 분한테 부동산 잘 하시는 분한테, 우리 관악구 얘기가 나와서 물어봤더니만, 낙성공원이 아주 A급 공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A급 공원. 맞습니다. 다른 공원보다 훨씬 더 좋은 공원이라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여튼 이제, 여기가 저희가 잘 쓰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술을 마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술 사다가 여기서 잔뜩 마시고. 그쵸. 근데 이제 그날도 그랬죠. 그날도 낙성공원 가갖고 소주하고 맥주 사다가 섞어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마셨어요. 일단. 근데 저 잔뜩 마시고 와갖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확실히 기억나는 건 뭐냐? 낙성대 공원에는 강남천 동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이제 말을 타시고 전쟁에 참여하시는 그런 동상이 웅장한 동상이죠. 네. 받침대만 한 5m 정도 높이가 되고 5m 더 될걸요. 5m 더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오각형으로 돼 있어. 살짝 경사가 져 있어요. 받침대 자체가. 네, 그 경사가 엄청 가파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받침대 위에 이렇게 말을 탄 강감찬 장군님이 동상이 있는 거죠.
근데 어릴 때부터 항상 생각했거든요. 아, 저기 올라가 보고 싶다. 그쵸. 그렇죠. 그래, 그날 술도 잔뜩 마셨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기 올라가 보고 싶다. 그래서 말랑 엉덩이 한번 탁 치고 오고 싶은데 손을 다쳤으니까 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죠. 그게 그래서- 보통의 상식이죠. 그래서 뭘 보셨죠? 제가 본 거는 네. 이 술을 잔뜩 마셨어요. 서로 맞아요. 취해가지고 이제 집 가자 하고 있는데 꼭 저 말 엉덩이를 한번 만지고 오겠다. 네. 근데 그 급한 경사를 왼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왼손을 다쳤어요. 왼손에 깁스를 하시고 그때 깁스를 하시고 네네. 계셨거든요. 네네. 한 손을 못 쓰는 상태잖아요. 네. 거의 절벽하고 비슷한 그 경사를 막 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네. 깁스를 하고. 네네. 그 지플 바위 정도 있었어요. 좀 울퉁불퉁해갖고 그거를 이제 잡고. 그러면서 네. 올라가지고 말 엉덩이 한번 탁 치고 내려오시더라고요. 내려오다가 중간에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해서 그 사진을 남겼었죠. 맞아요. 그 사진 아직도 있어요. 네, 그거 아직도 사진을 남겼죠. 하지만 굉장히 이상합니다. 있어요. 네. 보통은 이 두 팔이 멀쩡해도 못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땐 저도 술에 취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해. 술 다 깨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잠깐 내가 올라갔었나? 꿈인가?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봤지만 꿈인가 싶었어요. 이거 어떻게 그죠. 올라가지, 저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한 팔로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막, 팔꿈치로 잘 해갖고 올라갔던 것 같은데, 뭐 지금 올라가라면 솔직히 올라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 멀쩡하지만. 몸. 두 팔로 못 올라가죠. 힘들 두 팔짜리로 못 아무튼 올라가죠. 그렇게 뭐 그런 괴력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변칙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알코올과 이제 힘의 상관관계가 있는 상관관계가- 것인가. 근데 원래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취하면 힘이 세진 것처럼 착각을 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세졌다. 그때는. 맞습니다. 실제로 세졌다. 실제로 세져서 이제 한 손으로 등반을 했다. 맞습니다. 그런 변칙 현상이 있었고, 자, 그 다음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술 취했을 때 일은 아니고, 술 마시러 가면서 이제 본 거예요. 진짜 특이한 일인데, 맞습니다. 이거 조금 굉장히 독특한 일이죠. 이거. 맞습니다. 낙성댁 주변에서 저희가, 오늘 술 어디서 마실까? 오늘 뭐 마실까? 이러고, 뭐 먹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낙성대역 부근에서, 일단 그 어떤 아저씨가 취해서 괴성을 지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저씨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경찰이 와 있었죠, 그때. 맞습니다. 경찰이 와 있어. 경찰 어쩔 줄 모르고. 저 아직도 그 장면을 또렷이 기억해요. 또렷이 너무 기억해요. 인상이 깊었어가지고.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술을 마시러 가고 있었는데 역 근처에 있는 고깃집 앞이었어요. 아직도 맞아요, 정확히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정확히. 근데 경찰이 막 있길래 네. 당연히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둘은 이제 술 먹으러 가는 길에 한번 보자. 그렇죠. 무슨 일인지 한번 보자. 그렇죠.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쓰러져 계셨죠. 쓰러져 바닥에서- 계셨다기보다 앉아 계셨어요. 바닥에 앉아갖고, 알 수 없는 말을. 알 수 없는 말을 막 내뱉으신데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일단 우통을 아무것도 안 입으셨어요. 웃도리를 아무것도 안 웃도리가 입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웃도리를 아무것도 안 입으면,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네. 날이 덥진 않았지만 좀 추운 날씨였을 거예요. 근데 좀 추운 날씨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술을 드셨고 막 열이 올라서 네. 옷 벗을 수 있지.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하지만 술 취했으니까. 네. 중절모를 쓰고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중절모를 뻔듯하게 쓰고 계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날이 더워 덥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네네.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었어요. 그 다음에 옷을 벗으려면 중절모를 벗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중절모를 벗고 웃옷을 벗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중절모를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공공장소에서 우통을 벗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신이 나간 행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걸 벗을 정도로 정신이 나갔는데, 근데 또 중절모는 챙겼다. 그에게 중절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의미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였죠? 우리가 본 건? 아니 근데 네. 약간 루피 아시나요? 원피스에? 약간 맞습니다.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것만 엄청나게 챙기는. 네. 몸이 다 걸레짝이 돼도 이거는 무조건 챙기는. 그쵸. 전 그거 뭐 딱 그거 생각났어요. 와, 저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통을 벗었는데 중절모를 저렇게 딱 번듯하게 쓰고 그러니까요. 혹시 막 뭐 등산모처럼 이렇게 좀 목걸이가 있어서 턱받침대 뭐 이런 목걸이가 있어서 안 떨어지는 건 모르겠는데, 중절모라는 거에 제 쓰기가 좀 힘든 거잖아요. 탁 맞죠. 올려 쓰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그거를 쓰고 계셨다는 거는 우통 다 벗고 소리 고래고래 지를 정도로 많이 취하셨는데 그래도 중절모는 챙겼다. 맞죠? 어떻게 보면은 낭만이 있으신 거죠. 그거는 진짜 낭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건 솔직히 양심상 못했고. 경찰이 너무 많았어요, 사진을 찍게. 맞아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저 그리고 싶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굉장히 변칙적이죠.
굉장히 변칙적이었어요. 굉장히 면책적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악에서 벗어나서 관악에서 잠깐 벗어나서 이제 왕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맞습니다. 이 도포이 박사님이 이제 그 H대 연고가 있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그 왕십리에 있는 그 H대학교, H대학교와 이제 그 사자대학교, 그 사자대학교하고 연고가 있기 때문에 좀 커넥션이 잘 있죠. 그래서 이제 왕십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굉장히 좋은 술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맛도 있고 그렇죠. 그런 술집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언제 또 왕십리 놀러를 갔어요. 도포이 박사님.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역전할머니 맥주죠. 역전할머니 맥주죠. 진짜 미친 듯이 좋아하는데 제가 진짜 거기가 이제 막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막 생기지 않고 몇 군데 맞습니다. 없었을 몇 때 군데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거 제가 알아내서 발굴을 해내서 야 여기가 진짜 개쩐다. 살얼음 맥주를 살얼음 맥주를 판다. 살얼음 맥주를. 지금은 뭐 흔한 거지만은 당시에는 엄청 대단한 그렇죠. 거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살얼음 맥주라는 걸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게 있다. 맥주는 시원해야 제맛인데 여기보다 시원한 데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원할 수 없죠. 더 이상 시원할 수가 없다. 하고 저희가 갔죠. 맞아요. 가가지고 이제 그 술도 굉장히 변칙적으로 먹었어요. 저희가. 맞아요. 그 얘기 좀 이 해주시죠. 소세지 저희가 모듬 소세지 하나를 시켰잖아요. 안주가 나오고 보통 술을 먹거든요. 근데 저희가 안주가 나오기 전에 세 잔씩 마셨어요. 500을. 지금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세 잔씩 맞아요. 세 잔씩. 근데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맥락이. 저희가 그때 그날에 한 여름이었고 한 5시쯤에 마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마시기를.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 점심도 굶고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물도 안 마셨어요. 저희 물도 안 마셨어요. 맛있게 먹겠다고. 그거 맛있게 먹겠다고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여름이니까 땀 잔뜩 흘렸죠. 또 엄청나게 걸었죠. 그쵸. 거리가 꽤 되는데 한양대역에서 내려서 왕십리역까지 갔으니까 그쵸. 잔뜩 왕십리역에서도 좀 멀거든요. 맞아요. 거기가. 거기서 한참 걸었죠. 그래서 죽을 것 같다 이러다가 들어가서 바로 소세지 시키고 맥주 먼저 나오니까 마시고 마시고 세 잔씩 마시죠. 그래서 그쵸. 저희가 뭐 네. 그렇게 마시고 소세지 나오고 또 먹고 그리고 한 6잔 마셨나요? 저희?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야 비율이 맞네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났냐? 당연히 아니고 또 자리를 옮겨서 또 이제 안주를 사다가 이제 또 한양대 노천강당 H대 노천극장으로 이제 가고 이제 거기 자리를 잡고 또 마시기 시작했죠. 저희가 일제 기본적으로 그 노상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안주를 구하러 이제 이마트에 갔죠. 네. 왕십역에 있는 이마트에 가서 네. 노브랜드 치즈볼을 사고 야 이거 부족할 일 없겠다. 실제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반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맥주를 일단은 4캔 10,000원씩만 사가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8병을 사갔죠. 8캔. 4캔 10,000원짜리라서 8캔. 맞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예. 4캔 10,000원짜리를 두 명인데, 예, 그렇습니다. 8캔을 사가지고 갔죠. 네. 그래가지고 먹다가 이제 네. 그때 제 친구를 한 명 부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H대에 있는. H대에서 이제 의예과를 다니고 있는 실명을 밝혀도 될진 모르겠지만 예, 바뀌세요? 선우라는 친구가 네, 있었죠. 선우라는 맞습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네네. 야 우리가 여기서 술 마시고 있는데 너도 올래? 네. 그랬더니 왔죠. 그것도 네, 맞아요. 그 즉흥으로 불렀는데 그럼 와서 또 이제 또 뭐 도원결이 맺고 도원결 뵙고 또 잔뜩 먹었죠. 또 온 김에 기념으로 또 먹었죠. 그 편의점 4캔 또 만원 갔죠. 또 사고. 그래서 그날 밤에 맥주를 진짜 맥주 500수로 치면은 그날 밤이 태어나서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맥주만 마셨으니까 거의. 그쵸. 맥주만 마셨죠 확실히. 열 몇 캔은 마셨어요. 몇 캔 마셨죠. 500으로 열 몇 잔 마신 거죠. 역전하면까지 포함하면. 근데 여튼 뭐 그렇게 됐고 이제 갈 시간이 됐죠. 아쉽지만. 저 막차를 탔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잔뜩 취한 상태였고 아무리 이제 도포이 박사님이 그 대학 시절 별명이 유령공학과 술당크였다고 하지만은 그 정도는 상당하거든요, 그죠? 그쵸.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것도 단기간에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잔뜩 취해가지고 막 네. 갔죠. 저희가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탄 거 기억나거든요. 내린 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이 대부분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 건 기억나고 내리는 건 기억 안 나고 중간에 살짝 기억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게 변칙경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객석이 좀 넉넉했어요. 그 당시에 막차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석에 앉고 바로 옆에 임산부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핑크색. 핑크색 네. 임산부석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 딱 한 장면은
옆에 임산부석에 아저씨가 앉아갖고 제가 영어로 뭐라고 잔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임산부석인데 왜 아저씨가 앉냐고. 맞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네. 저는 기억 안 나지만 도포이 박사님 기억나시는 겁니다. 저희 둘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네. 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둘이 떠들 때 영어로만 떠들었어요. 근데 한국말 쓰면은 네가 개 때렸어요 나를. 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영어로 했나 그랬더니만 내가 이게 강요를 했구나. 약간 그죠. 그쵸. 한국어 쓰면 개 때리고 그래서 창식 일병 마냥. 다행히 이제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맞습니다. 영어를 우연히 할 수 있어서 네네네. 뭐 영어로 말을 하는데 자리 많잖아요. 자리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 맞아요. 많았어요. 근데 옆에 저희 두 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네. 옆에 아저씨가 딱 앉았어요. 임산부석에. 네. 근데 샥 보더니 영어로 대충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자면은 네. 아저씨 여기는 임산부석인데 노약자를 위한 임산부석인데 이렇게 사지 멀쩡한 분이 앉아서 되겠냐. 딱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네. 아저씨 당황하시죠? 당황하죠. 이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예요? 영어죠. 영어예요.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영어라는 데다가 자리도 연락이 많은데 왜 나한테 그러고. 딴 데 가서 앉아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저씨 처음에 안 갔거든요. 네. 처음에 안 갔는데 계속 네가 뭐라 했어요. 진짜 계속 뭐라 했어요. 임산부석인데 이렇게 해도 되겠냐? 똑같은 말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옆칸으로 가셨나? 뭐 딴 데 가서 앉으셨거든요. 팔려서라도 가야죠. 근데 저희도 일어서 가지고 딱 가가지고 야 가자 하고 딱 가가지고 어디 앉았냐면요 그 3칸짜리 노약자석 있잖아요. 거기 앉았어요. 그건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랬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자리 많잖아요. 왜 자리- 노약자석이에요? 거기 앉았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또 영어로 떠들었어요. 진짜 미친놈이다, 진짜. 진짜 그 아저씨는 이걸 봤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이 자리도 많은데. 그 아저씨 입장에서 좀 사건을 재구성해보죠. 자, 오늘 일이 끝나고, 힘들다. 그래서 이제 왕십리에서 이제 신림으로 가야지 딱 하는데, 딱 앉았는데, 그래서 뭐 자리도 많길래, 그냥 모인다 아는 거죠. 그냥 노약자석 기댈 수도 있으니까. 임산부석에 딱 앉았는데, 옆에 보니까 완전 눈이 이미 풀린, 저희가 얼굴 안 빨개져요, 그죠? 전 특히 안 빨개지고, 저도 박사님 잘안 잘안 빨개지죠? 네. 눈이 일단 풀렸어요, 근데. 눈이 풀린, 한 20대 2명이, 가갖고, 옆에서, 영어로 뭐라 떠들다가, 나 머리를 그냥 쓱 보더니만, 내가 아저씨인데, 아저씨를 쓱 보더니만, 갑자기 영어로 막 무슨 시비를 건다. 너 왜 여기 앉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시비를 걸어. 영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대강 뜻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프레그넌트를 몇 번을 반복했는데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 미친놈들 뭐지, 이거? 아마 무서워서 피했을 수도 있어요. 그 똥은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제가 솔직히 그 아저씨 상황이었다. 그냥, 그쪽에서 영어로 입을 여는 순간 피했습니다, 진짜로. 여는 순간. 일단 정상은 아니거든요. 발음이라든가, 눈이라든가, 그쵸.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네. 딴 데 가서 앉았는데 네. 애들이 일어나. 어디 가지? 내리나? 했는데 저 끝에 노약자석에 앉아. 이러면 얼마나 없었을까요? 미친놈들입니다. 제가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술을 끊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이상한 짓 할 거면. 이상한 짓 맞죠, 이거. 근데 저희는 알코올 중독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주사가 이런 주사가 있나요? 이거는 오은영 박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상하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뭐.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고, 저희가 이제 변칙 현상을 만들어버린 그런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네. 좀 참작을 해주시죠. 그 아저씨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누군지 모르는. 근데 네 임산부석에 앉긴 앉았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맞지. 그지? 임산부석에 앉으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요즘은 무슨 할머니가 앉고, 할아버지가 앉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임산부가 앉아야죠. 임산부가 앉아야죠. 저희는 노약자였어요. 심신이 굉장히 미약했어요. 그거는, 그렇게 보니까 또, 나름이 여지가 있네요. 맞죠? 저희 굉장히 약자였죠. 툭 치면 다 죽었어요, 그때. 솔직히, 무조건 초등학생한테도 줄 수 있어요, 진짜. 초등학생이 정강에 한번 걷어치면, 하고 바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약자라고 보는 게 맞죠. 교통약자. 예. 맞죠? 그렇습니다. 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네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희가 낙성대 공원에서 많이 술을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낙성대 공원, 관악 같은 경우는 또 학문이 허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학문이 요람.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서 좀만 올라가면 과학전시관이 있어요. 근데 과학전시관은 솔직히 누가 말 안 해줘도 알겠지만 이거 A급이에요, A급. 맞습니다. 거기 진짜. 엄청 약간 도시라고 보기 힘든 밭이 있고 같이 있고 텃밭.
유기농 텃밭이 텃밭, 있고. 유기농 맞죠, 텃밭, 맞죠. 네, 주말 텃밭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과학 전시관 엄청나게 크게 있고, 뭐 곤충 전시관도 있고, 막 꽃도 여러 가지 심고, 막 천문학 그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천문대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워터파크도 있잖아요, 조그만. 맞죠. 워터파크, 예. 여름에만 열린 걸로 아는데 어째 열리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지만은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안 여나 봐요. 그쵸. 관리하기 귀찮다고. 아무튼 그런 과학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전시관 부지에는 아시다시피 정자가 하나 있어요. 정자가 하나 있죠. 이건 이제 도포이 박사님이 이제 발굴을 해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거기서 술을 먹으면은 진짜 뭐 시골에 와서 먹는 것처럼 자유롭고 약간 도로에서 좀 들어가서 이제 텃밭 옆에 있어요. 맞죠. 그래서 도로에서도 잘 안 보여요. 그 도로에 경찰 아저씨들이 순찰을 돌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로에서 잘 안 보이고, 그래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시면 옆에 밭 있고, 또 멀리에 산이 있고, 공기 맑고. 공기 맑고, 차들은 그냥 가끔씩 쑥 지나다니고, 그래서 여기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술 마시기 딱 좋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주 맥주 사다가 과자를 해갖고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그 얘기를 하자면은 그 정자 앞에 나무가 하나 한 그루가 있어요. 그 나무랑도 또 도원결의를 맺었죠. 도원결의를 몇 벌 쳐맸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말을 엄청 걸었어요, 그 나무한테. 남한테 이름도 지어줬어요. 이제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그죠? 그때 묘목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자랐어. 근데 우리 그때도 많이 자랐어요. 그때 1년 후에 갔더니 또 많이 자랐고 지금 또 엄청나게 자랐겠다, 그죠? 그죠? 한번 보러 가야죠. 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술 마시다가 또 그 나무가 딱 옆에 있으니까 사람 같거든요. 딱 그쵸. 버티고 서 있는 약간 게. 친구 같거든요. 저 친구 물건이다. 물건이야. 그럼 말도 걸고. 이름도 붙여주고. 이름도 뭐 기억 안 나지만 필립이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라틴어였나? 폴리비우스였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필립이라고 하죠. 필립한테 저희가 일단 술 마시는데 물을 안 마셔요. 나쁜 습관인데. 그쵸. 그죠. 근데 술을 살 때 항상 물을 같이 샀어요. 2리터짜리 생수. 얘한테 뿌려주려고. 생수를 줘야죠. 그 친구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친구인데. 그렇죠. 네. 우리 술 마시다가 물 집어가면 도포이 박사, 물을 왜 가져? 맞다, 필립. 이러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맹수 사다가 맨날 뿌려주고, 이름도 지어줬고, 그리고 이제 술 한 잔씩 마시면 이제 고수레를 했죠. 그쵸. 고수레를 어떻게 했더라? 막 고수레 하면서 그냥 막 네. 던졌던 것 같아요. 맥주 캔을 던진 게 아니고 맥주를 휙휙휙휙 이런 식으로 뿌렸죠. 맞죠.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키웠어요.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상당히 꽤 잘 자랐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친구가 있었고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하나 있죠. 저희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엄청 추웠어요. 네, 애초에 그 날씨에 밖에서 술을 처마신다는 게 애초에 상상이 안 가는데 정자입니다, 정자. 일단 영도 아래로 사방이 뚫려 있고 영도 아래로 많이 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영하권 거기서 그냥 패딩 입고 저 차가운 술 마시고 맥주였나요? 뭐 그런 맥주 마셨어요. 맥주.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엄청 좋아했어요, 그거. 그래. 야, 이게 자연 냉장고다. 술이 안 식는다. 그건 진짜 좋았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맥주 많이 사오면은 빨리 안 마시면 다 이렇게 미지근한 맥주만큼 세상에서 진짜 슬픈 게 없습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예, 지옥은 미지근한 맥주예요, 진짜로. 근데 저희가 좋아했던 이유가, 야, 사왔을 때보다 시원해졌어. 그러니까 냉장고보다 시원해. 냉장고보다 시원해. 마트 냉장고보다 시원해. 그래서 진짜 개꿀이었죠. 그쵸. 와, 진짜 아이스박스가 공짜네? 미친 거 아니야? 솔직히 정상인 사고방식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 잔뜩 마시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본 걸 말씀드릴게요. 옆에 텃밭이 있었잖아요. 정자가. 한쪽은 도로고 한쪽은 텃밭인데, 맞습니다. 텃밭에 조그맣고 좀 하얀색인지 갈색인지 이게 뚱뚱뚱 다니는 거예요. 저게 뭐지? 보니까 토끼인데? 토끼가 왜 여기 있지? 그래갖고, 내가 한강을 보고 있구나. 꿈을 꾸고 있구나. 그래갖고, 나 토끼 보이는데? 그랬고, 도포이 박사님이. 너도 보이냐? 나도 보인다. 너도 보이냐? 너도 저거 보이냐? 저는 이제 그때 취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겨울이었고, 네. 일단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야생 토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쵸. 솔직히, 좀만 더 가면 2호선인데. 그쵸. 말이 됩니까? 야생 토끼가? 저는 그래서 뭔가, 다람쥐면 솔직히 그러려니 하겠네. 확실히 많이 마셨다. 네. 취하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눈에 뭐가 꼈나 그랬는데. 근데, 나도 보인다. 서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죠. 토끼였습니다. 쫓아가고 그랬죠, 그래서. 쫓아가고 사진 찍겠다고 막. 야, 사진 찍는다! 쫓아다니고, 텃밭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쵸. 겨울이어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막 쫓아다니고. 술래잡기를 하고 그랬죠. 근데 토끼가 상당히 빨랐던 걸로 기억해요. 진짜 빨랐어요. 진짜 빨랐어요. 야생이라서 그런가 봐요, 진짜. 그러니까요. 와, 진짜 빨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토끼를 봤어요. 근데 솔직히, 토끼를 그때 봤을 때는 신기했는데, 저 나중에 족제비도 봤거든요? 이 낙성대공원 아래 인원출 부근에서. 족제비.
족제비요? 네, 족제비. 족제비가 어딨어? 맨 처음에 고양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몸통이 수상하게 길더라고. 그래서 다시 보니까 다리 짧고 몸통 긴 게 족제비인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잖아. 분명히 족제비였어, 분명히. 그거. 근데 뱀도 나오고 뭐. 뱀도 나오고, 뭐, 들깨도 있고, 뭐, 장수풍뎅이도 잔뜩 보이고. 들깨는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탈북민들이 관악산에 숨어 살면서 키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뭐 개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메이저 뉴스사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들깨. 이건 뭐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할까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에스테이 자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겠네요, 나중에.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뭐 이런.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301동 얘기를 할 때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죠. 네. 뭐 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술 마시고 토끼 보고 이제 나무랑 친구 먹고 동결이 맺고 생수 사다 뿌려주고 뭐 맥주도 주고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미친놈들이죠, 거의 그냥. 아마 들으시는 분이 이 새끼들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 번 해보잖아요. 막 여러분이 그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저희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잖아요. 개꿀잼이에요. 제일 좋아하실걸요? 진짜? 진짜로. 미친 컨텐츠입니다. 미친 컨텐츠.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저 이제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제 슬슬 찹쌀떡 장사 한번 하기로 했잖아요. 찹쌀떡 장사. 그렇죠. 겨울에 찹쌀떡 장사 한번 서울에서 할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찹쌀 사다가 찹쌀떡 하고, 근데 저희 이런 거 하는 거 들으시면 무슨 막 미친놈들인가 저딴 걸 왜 하지? 근데 막상 오잖아요. 개 좋아하실 겁니다. 진짜 개 재밌습니다. 진짜로. 진짜. 뭐, 제일 좋아할 거면서. 특히 술 마시는데 제일 좋아할 거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기억을 많이 잃잖아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다 보니까 기억을 잃는 일도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어요. 원래 많으면 안 되는데 많았어요. 아무튼 그쵸? 그때는 지금은 안 마시지만. 근데 여튼 저희가 이제 술 마시고 분명히 술집에서 나온 것까지 애들이랑 빠빠이 한 것까지 기억나는데 집에 간 것까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맞죠? 어젯밤 일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씹소름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일어나니까 방이고 네. 엄마가 저한테 와서 어제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마신 거예요? 뭔가 들어본 것 같다. 나도. 이 한마디 들는 순간 심장이 철렁하는 거죠. 뭔 짓을 했지 내가. 뭔 짓을 통화 기록부도 점검해봐야 된다. 일단 전 통장부터 봐요. 통장. 아, 그렇습니까? 근데 무슨 허튼 짓을 했나? 저는 카톡을 먼저 보는데. 예.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이런 간밤이 일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죠. 그게 맞죠. 바로 이제 구글 타임라인. 구글 지도에 있는 타임라인 기능을 켜두시면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억이 나지 않아도 그 녀석이 제 경로를 다 찝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몇 미터 간격으로 도보로 어디를 이동했는지 지도에다 딱 선을 그어주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아주 그냥 잘 볼 수가 있죠. 또 보면 재밌어요. 내가 여기를 언제 갔다 왔지? 여기 간 적 없는데? 맞죠. 이런 이제 거예요. 약간 알리바이를 탁탁 맞춰 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제 뭐, 도포이 박사님, 이건 내가 먼저 얘기를 했구나. 저희가 이제 친구 할아버지 장례식에 갔다가 친구랑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어요. 미친 듯이 마셨습니다. 진짜 그때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초록색이 파도였어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테라하고 참이슬로 소맥을 잔뜩 만들어 모셨는데 한 번 마시고 마셔! 그리고 또 마시고 뭐 이런 페이스였거든요. 뭐 이런 페이스로 마셨거든요. 진짜로. 그날 밤은 미친 것 같죠? 벌써도 톡 쏠릴 것 같죠? 속이 개 안 좋네요. 미친 메트로놈으로 표현 가능한 스피드입니다. 이건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술 마시면 아무리 술에 취해도 웬만하면은 집에 가서 씻고 자거든요. 안 그럼 찝찝해서. 근데 그날 밤에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깨보니까 양복 입고 방에 이렇게 딱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깨보니까 방 천장일 거야. 내방 천장. 어떻게 방까지 들어왔어요. 어떻게든지. 그것도 신기하네요. 신발은 벗었어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양복은 못 벗고 그냥 거기까지는 이제 내 정신을 작동을 한 거죠. 내 프로그램이. 근데 일단 양복 벗는 거에 너무 취해갖고.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을 봐봤는데 완전히 관악 서울대구역 일대를 찌글찌글 다 도르셨군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데를 가봤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부분을 주택가 있는 아파트 부분인데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구글 타임라인 보니까 내 휴대폰만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너도 같이 갔겠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거기 갔어요. 근데 왜 갔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쪽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서울대구역 부분이. 근데 아마도 이제 미스테리하네. 아마도 이제 도포이 박사님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걷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술 마시면 걷는다. 이게 일종의 명령으로 입력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좀 걸어야 된다. 걸어야 된다. 깨고 더 더 그렇지. 마신다는 생각을 하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쪽이 조건반사가 되는 거예요. 조건반사. 뭐 예를 들면 뭐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 치면은 뭐 침 흘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술을 마시면 걷는다. 술을 마시면 걷는다 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거 알았습니다. 진짜로. 술 마시고 몇 킬로를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그것도. 근데 이게 기억을 잃은 게 한 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예, 그게 언제냐면 그때 이제 주종이 좀 달랐어요. 그 술이 종류가 좀 달랐어요. 친구 집에서 하늘집이었어요. 하늘집. 또 이 새끼 아니 하늘집이었는데 그때 저랑 하늘이랑 또 다른 친구 3명이서 양양이었군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때는 하늘이가 양양으로 가기 전이에요. 그때 관악에 집이 있었어요. 관악 자취방이 아니라 그 부모님은 17층에 살고 본인은 5층에 살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쵸. 아무튼 근데 거기 하늘 방에 가서 술 잔뜩 마시는데 술 못 마시나 보드카를 마셨다. 3명이서 4병 마셨을 거예요. 보드카를요? 750ml짜리. 진짜 정상이 아니네요. 정상이 아니죠. 한겨울이었는데. 근데 한겨울이었는데 아무튼 일단 거기서 자야 되는데 원래는 나갔어요. 제가 집에 가 있다고 씻고 자고 싶으니까 저는 술 마시면 무조건 씻고 잔다. 이게 습관을 박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갔어요. 몸도 못 가누겠는데.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앉아서 술을 마실 때는 술을 별로 안 취한 것 같은데 일어나는 순간? 미친 거죠. 일어나는 순간? 찬 공기 좀 맞고 공기 좀 순환이 되면 그때 핑 가는 거죠. 그쵸. 근데 그때도 저희 집 앞에서 핑 갔습니다. 그때 영하 17도에 야외치침을 해버렸죠. 야. 친구들이랑 빠빠이 하고 야외치침 해버렸어. 혹한기 훈련을 해버리셨네요. 혹한기 훈련도 그렇게는 안 하죠, 솔직히. 그쵸. 팬티 정도는 주지 않습니까? 전 패딩 한 장을 덮고 그렇게 이게 야외치침을 했고, 그리고 하마터면 동태가 될 뻔했다. 용대리 황태가 될 뻔했다. 얼음 황태가 될 뻔했다. 다행히 이분 안 돌아가셨나 보네요. 입만 돌아가. 진짜 냉동될 뻔했어. 영하 17도였잖아요, 그때, 진짜로. 그쵸. 근데 다행히도 이제 주변에 건물 관리인 하시는, 주변 건물에 관리인 분이 한 분 계셔갖고, 그분이 이제 깨우시고, 또 주변에 또 지나가던 학생, 지나가던 선비 마냥 지나가는 학생이 있어갖고, 깨워서 택시에 태워갖고, 근데 저 택시에 토해갖고, 15만 원인가 물어주고, 그리고, 이거 나중에 한 거지만, 깨보니까 이제 지갑에 돈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형이 이제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갖고, 택시기사한테 돈을 주고 그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도저히 돈이 없더라고. 근데 현금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 이야기의 교훈. 그쵸.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질 뻔 했다. 근데 이제 조상신이 도움과 이제 관리인 아저씨, 그리고 이제 S대 학생이었어요. 그분이 또. 이제 연락처를 잃어버렸지만, 혹시 아신다면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조상신이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저만 이렇게 필름이 끊겼냐? 그건 아니거든요. 도포이 박사님도 한 필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네. 필름이 굉장히 자주 끊기는 편인데, 네네. 저는 먹을 거를, 그때 상당히 살이 많이 쪘었잖아요. 그때 도포이 박사님은 준프로 얘기를 좀 했지만, 먹방 준프로. 그쵸. 저하고 이제 도포이 박사님 먹방 준프로. 도포이 박사님 저보다 좀 더 한 수 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쵸. 요즘, PC방에서 또 밥 먹기 전에 이제, 돈가스 카레 먹어야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네요. 그렇죠. 술 마시러 가야 돼. 야, 거기서 밥 먹을 거야. 그랬는데, 그거 왜 시켜 그랬는데, 밥 먹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돈가스 그쵸. 카레. 약간 입가심 느낌으로. 여기까지 느낌. 그 정도였죠. 네. 그래서 그쵸.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술을 먹으면은 항상 이제 뭐가 땡기더라고요. 약간 해장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배는 안 고픈데, 뭔가 좀 칼칼한 거 먹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배는 부른데, 예. 근데 일단, 전 먹은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전 집에 와서 항상 통장 내역부터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장 내역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통장 내역을 보잖아요. 어제 내가 여길 갔다고? 어떤 식당에 간 거예요. 그 해장국집에 간 거예요. 해장국집. 해장국집. 해장국집에 가서 의문에 5,000원을 긁었어. 연금에 5,000원. 네. 의문에 5,000원을 긁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역은 안 나와있고, 무엇일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황태장국인가? 5,000원이면? 그 당시 5,000원이면 제육볶음 아니면 김치찌개거든요. 제육볶음을 먹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육볶음을 그죠? 먹진 않았을 거예요. 김치찌개를 먹지 않았어요. 김치찌개 좀 헤비한데, 아무튼 네. 근데 진짜 이게 무섭네요. 근데 뭔가를 먹었다. 잔뜩 취해가지고 막 몸도 못 겨누고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근데 주문 어떻게? 몰라. 난 몰라. 뭐 주문을 했겠죠? 했으니까 음식이 나왔고 결제를 했겠죠? 결제도 제가 지갑에서 카드 꺼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되지,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예요. 그게 사실 술 취했는데 뭐 영어로 뭐 아저씨 괴롭히고 뭐 집까지 오고 또 뭐 해장국 시키기까지 하고 미스테리거든요. 이게 5단계 자율주의인가요? 진짜로? 뭐죠? 친거저거든요, 진짜. 아무튼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근데 또 한 번 라바비라는 이 분식집이 있거든요.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분식집이 있는데 거기서 10,000원을 긁었어요. 10,000원짜리 메뉴가 없더라고요. 라밥에서 10,000원을 긁기는 힘들거든요, 솔직히. 혼자 가서 10,000원을 먹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메뉴 하나당 뭐 4,000원, 5,000원 하는데, 그죠? 일단은 그쵸. 근데 일단 10,000원을 긁었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누구랑 같이 간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어. 왜냐면 통화 내역도 없었고요. 오케이. 뭔가 10,000원을 긁었고 뭔가를 먹었는데 난 기억이 안 난다. 항상 이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지? 뭘 처먹은 거지? 그리고 왜 처먹을 의욕이 생겼다는 게 좀 굉장히 변칙적이네요. 그죠? 먹을 수가 있다는 게 저는 신기했어요. 저희가 상당히 많이 먹잖아요. 미친듯이 먹죠. 저희 안주빨, 요즘 속된 말로 안주빨 받는다고 그러죠. 안주빨. 근데 그걸 그렇게 처먹고 또 처먹는다고? 이거 정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술도 준프로지만 안주 먹는 것에서도 준프로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먹죠. 근데 거기서 더해갖고 또 먹는다는 항상 배고프진 않거든요. 술 마시면 그쵸? 항상 안주를 넉넉하게 시켜요. 근데 그걸 다 먹고 밤이 끝났는데 또 해장국집이 생각이 났다. 제 미친놈이죠. 그죠. 근데 그 점원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놈이 어떤 돼지 새끼가 쳐들어와갖고 갑자기 이래갖고 얘 손님? 그랬더니 이래갖고 손가락 가리킨 거죠.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았을까? 제 가설은. 제가 봐도 그래요. 예, 저 김치찌개 김치찌개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주고 숟가락질 이렇게 먹다가 카드는 어떻게 꺼냈네요. 결제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저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술 잔뜩 마시고 걸어갖고 집에 온 거나 걸어갖고 이제 혼자서 서울 관악구 대여행을 떠난 거나 이제 그 도포이 박사님이 해장국 시켜 먹은 거나 그 습관이 무섭다. 습관이 무섭다. 습관이 무섭다. 하도 처먹으니까 또 처먹었다. 진짜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미친놈들이었습니다. 무슨 강감차 동상에 올라가고 뭐 아저씨 괴롭히고 뭐 토끼 쫓아다니고 뭐 말 그대로 어드벤처도 알코올 어드벤처. 술만 먹으면 여행을 했다. 모험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그렇게 마셨고 이제 술 마셨으면 해장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기업에 대해서 특정 기업이 완벽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기업 국가가 있어요. 일단 사이버펑크 코퍼레이트 월드가 벌써 관악구에는 완성이 됐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거기 주축을 담당하는 분이 여러 분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동네 아저씨라든지, 그쵸. 동네 아저씨라든지 이모라든지.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확연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관악 최고의 기업. 방망래. 그렇죠. 바로 방망래 그룹이었다. 방망래 그룹이. 방망래 그룹은 방망래 그룹이 주축이 되는 것이 바로 방망래 24시 뼈해장국, 청진동 뼈해장국. 그쵸. 얼굴 딱 걸고 장사하시고. 얼굴을 거십니다. 진짜로. 사진을 걸고 얼굴 캐릭터 아니에요. 무슨 원조 할머니 마냥 무슨 기상한 말도 안 되는 캐릭터 걸어놓고 장사하는 그런 얌체 같은 짓이 아니고 본인 얼굴을 딱 배할머니처럼 그쵸. 방망래 여사님 얼굴을 딱 그냥 걸어놓으시고 그 심지어 표정도 그렇게 좀 웰컴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냥 증명사진처럼 좀 그렇게 좀 이런 표정이고 근데 그거 하신다. 직접 이제 관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엄청난 주제다. 그쵸. 관악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그게 바로 이제 방망래 매장국이다. 다음에 한번 나를 잡고 이야기를 해볼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미친 거거든요. 진짜 이거는 한번 저 오컬트 경영학과에도 좀 많이 연구를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목공학과에서도 많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다른 파일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칙경학 연구소 해야 돼. 변칙경학 연구소. 술 처먹고 투하리는 진짜 이건 미친놈 아니냐?